존경하는 재판장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눈코 틀 새 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그동안 수차례 변론 준비 기일에 이어 오늘 변론 기일에 이르기까지 쏟으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영장 청구권을 헌법상의 권리로까지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검사는 그 권한이 매우 막강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권한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은 표면상 드러나는 것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개개의 의지나 행위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대상을 정할 수 있고 그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수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떤 죄명을 선택하여 기소하고 때로는 어떤 이유를 붙여 불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심지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사건을 축소, 왜곡, 과장한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실질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여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통제받지 않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원성이 높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높은 이유입니다. 수사에 대한 절차는 대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실제 운용되는 현실에서는 개개의 행위와 결정에 대하여 모두 구체적인 법령으로 정할 수도 없어서 각 검사들이 양식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검사에게는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더 엄격한 법적,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민주적 통제와 견제의 폭이 더욱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검사들의 권능은 국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것이어서 검사들의 수사와 결정은 국민들에게는 가장 큰 침익적 행위가 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 권력에 대한 견제는 검찰 조직의 자체 감찰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혐의가 짙고 엄중한 경우에는 그 탄핵의 허들을 낮추어 언제든 상시적으로 탄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도 통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견제의 효과가 도모될 것입니다. 본건에서 문제되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3년 서울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내사에 착수하였다가 현직 고위직 검사의 배우자가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무마 의혹을 받은 사건입니다. 재판관님들께서도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관련 범죄자들이 모두 철저하게 수사받았고 혐의자 대부분이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공정한 조사를 받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사를 한 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설령 그 결정이 잘못이 있더라도 위법 행위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한 피청구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은 피청구인 등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피청구인들이 위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직접 수사하려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교체하여 피청구인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을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 서울중앙지검
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제2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피청구인들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절차에 관한 상세한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피의자가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피청구인들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휴대폰을 반납당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초유의 황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고, 공범으로 지목된 자에 대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불충분하고도 불공정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은 없다는 원칙이 안 지켜졌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기소 결정 이후 법령에 근거도 없는 이른바 레드팀의 검토를 마쳤다고 변명성 주장을 하고 하지도 않은 영장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등 허위에 가까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의혹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기자회견에서 허위성 꼼수 브리핑을 하였다는 언론과 국민적 비판도 많았습니다.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불공정하고 자의적으로 행사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내지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에게 보다 엄격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3조는 검사의 징계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작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용이해져야 하는 당위입니다. 그런데 수사 권한이 없는 탄핵 소추 주체인 국회가 본건과 같은 사건에서 탄핵 소추를 함에 있어 명확한 탄핵 소추 사유를 적시하고 모든 증거를 제시하여 탄핵의 인용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제 수사를 했던 검사가 각 행위와 결정 당시 성실하고 엄격하게 수사하였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확인한 것이 매우 제한적인 것도 크게 한몫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과 그에 대한 검사들의 해명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었는지를 세밀히 판단하여 탄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탄핵 소추 절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직권주의는 수사기관이 아닌 입법부를 탄핵 소추 기관으로 하고 있는 탄핵제도 하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건에 있어서도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관련 각종 수사 기록을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직권주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건을 직접 탐지하는 범위를 넓혀가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재항고된 고등검찰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저희가 송부촉탁 신청서를 하였는데 그것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재판관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이른바 칼자루를 쥔 검사들이 아무리 현란한 말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은 철저히 조사하여 그 잘못을 가리고 징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국민 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입니다.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인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헌법 제7조, 헌법 제11조, 검찰청법 제4조의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안에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과 법률, 국민적 눈높이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본건은 피청구인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의혹이 있는 경우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대한민국의 공정한 상식이 회복되고 사법 정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청구인들을 모두 파면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인은 김건희에 대한 방문조사가 특혜이고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 부분을 저버린 것이며 공무원의 공정의무 성실함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영부인은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이 준하는 경호를 받는 지위에 있고 검찰이 그 경호를 수사를 위해서 배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호 문제를 수사 장소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원칙이지 모든 것을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장소를 포함한 수사 방법에 관한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존칙 제19조 제2항은 출석 요구 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의 의사, 위에서 본 경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 및 지지자 충돌 등으로 인한 공공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고려해야 마땅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청구인 측은 김건희 여사 측이 중앙지검 소환조사를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라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인 듯 하나 당시 체포영장을 받을 정도의 혐의 입증도 없었을 뿐더러 가사 달리 보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상태에서 강제수사를 위한 체포 구금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는 이번에 명확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본건에서 그런 전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서라도 강제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 맞지 않는 비현실적 주장입니다. 또 청구인은 자꾸 방문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방문조사는 피의자의 주거나 사무실 등에 가서 하는 조사인 것이고 본건은 피의자의 주거도 사무실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실시된 엄연한 소환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호 문제로 인하여 경호처의 관할 건물로 소환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피의자 김건희의 주거나 사무실도 아니고 달리 김건희에게 익숙한 장소도 아니므로 피의자 김건희가 정신적으로 편안해할 여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방문조사 용어 사용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방문조사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호의 수준이 한참 다른 전직 영부인들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도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 그친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피청구인 이창수 지휘하의 중앙지검이 김정숙 여사를 조사함에 있어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직 영부인인데도 서면조사가 아니라 대면조사, 그것도 소환조사를 한 것은 그런 선례에 비춰보면 그 자체로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수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 자를 조사함에 있어 본인이 스스로 경호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경호를 강제로 박탈할 법적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그 경호 및 다중안정 등을 위한 등으로 인한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사 방법, 조사 장소 등을 정한 것은 특혜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구인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미개최도 소추 사유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아무리 선회해 보아도 여전히 무엇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청구인 대리인은 2025년 1월 22일 준비기일에서 구두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반드시 개최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심위를 거치지 않은 것이 왜 위법하다는 것인지 그 주장 자체가 특정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수심위는 임의 절차이므로 수심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수심위의 개최 권한은 규정상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 점만으로도 검찰총장이 아니라 중앙지검장인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 사유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건은 민주당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였으므로 수사 최종 결과를 아직 내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결정을 위한 자문을 총장 소속 수심위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게 명백합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애당초 개최가 불가능한 수심위 개최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부당성은 굳이 말로 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이 사건 수사가 부실 수사 편파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사유야말로 불기소 처분을 정상적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탄핵으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진정 이러한 주장이라면 이는 국회가 행정부의 준사법적 권한을 명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미 재판부께서 지난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 부분 지적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제외하면 이 부분 소추 사유는 그저 추상적 비난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조치가 잘못이라는 것인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검사의 정당한 불기소 판단을 아무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부실 수사라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소추 사유를 소추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이해하더라도 이는 검찰 전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일 수는 있어도 피청구인 개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시 항상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무작정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할 만한 시점은 넓게 봐도 초기 2년 정도로 이때의 수사팀은 문재인 정권의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이 소추 사유는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에게 주장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분들 판단에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느냐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위법할 일도 없지만 가사 진정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 근무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 당시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를 피청구인에게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합니다. 참고로 피청구인이 부임했을 때는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필요는 이미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허위 언론 브리핑을 하거나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 역시 아무 근거 없는 비난입니다. 일단 피청구인이 언론 브리핑에 참석한 적이 없으므로 그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무리한 의결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과거 수사 상황을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통해서 사실을 파악하였고 본인이 보고받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국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사팀의 사실 보고가 틀렸을 리도 없지만 이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 설명은 다른 피청구인들의 답변서 기재를 원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보고받은 그대로 자신이 인식대로 증언한 것이 무슨 허위 증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후배 검사들의 전날 언론 상대 설명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을 먼저 나서서 국회에다 설명해 준 바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평가나 의미 부여에서 국회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피청구인이 허위 인식을 가지고 증언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 직무대리 명령 관련해서 무엇이 위법하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직무대리 명령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그 주장 자체도 부당하지만 이는 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전체의 문제일 수 있어도 피청구인 개인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 내에서 수십 년 확립되고 나름의 법규적 근거가 있는 제도로서 심지어 그동안 수많은 사건에서 법원도 용인해 왔던 제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따랐다는 이유로 그 구성원 개인이 탄핵소추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청구인 측은 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을 받아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전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본건과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이 부분 소추 사유를 갑작스럽게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소추 제도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승낙 이후에 수사팀이 구체적으로 도움받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구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은 필요한 때 수차 적절하게 이루어진 바 있어서 어떤 절차적 흠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대리 명령 신청 절차와 사유는
수사팀의 전결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청구인의 탄핵 사유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문제를 유독 피청구인만을 상대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